그물조차 남지 않았다. 백기는 올라갔다. 백기를 꺾고 무릎을 꿇어버리기엔 하늘이 너무 푸르다. 전쟁, 그것은 우리에게 무아무아에 내리는 비와 같았다. 때로는 홍수로 길이 끊기고 때로는 방 안에 온 책이 물에 젖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다낭이 한낱됐어도 나트랑이 포화 속에 잠겼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내가 태어났을 때도 자욱한 포효는 무아무아의 빗줄기처럼 우리들 머리 위에 내렸으니까. 그러나 사이공 하늘에 비참 모멸 찬용뿐인 텅 빈 백기가 올라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렇게 조국은 끝났다. 23살의 여자에게 평화라는 것은 피 흘리며 빼앗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신당이 켜질 저녁 촛불. 그러나 지난달 내 사랑 다오는 프레이크 창호 속에서 목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학살당한 아버지 뒤를 쫓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내 하나의 혈육 티신도 사라졌다. 묻고 싶다. 월남의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피를 보여주며 무엇이 평화며 자유며 행복인가를 묻고 싶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야만의 숲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사륙의 늪으로 이 세상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당신들의 힘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로켓탄으로 우리 집 정원의 화공수를 다시 꽃피울 수 있으며 내 동생 티신의 얼굴에 다시 예전 같은 웃음을 피우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이공 마지막 밤에 산울 같은 비가 내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월남에 이제 평화가 왔다고. 된 밤, 순박한 얼굴에 24살 이 청년은 5년 전 사이공을 탈출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피살, 뒤이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그는 이름마저 바뀐 호지명시의 벚과대학 1년에 다니던 여름 조국을 탈출해 OTPV 되었다. 아득한 기억, 풍광 아름다운 사이공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으며 10년 후, 20년 후 설레이는 미래를 꿈꾸었던 그앤팜은 지금 물안개가 자욱히 젖은 텍사스의 아래 기름때가 범벅인 낯선 용접공이 되어서 있다. 그앤팜은 그해 4월의 마지막 날을 어제일처럼 선명히 기억한다. 그앤팜이 맞이했던 사이공 취입의 날은 소련식 미사일이 내뿜는 황색 불길로 밝혀졌다. 탄손 루트 공항을 때리는 로켓의 부흥으로 한잠을 자던 그의 새벽이 깨졌다. 4월 29일 이명이었다. 그앤팜은 정부군 전투기가 월맹군에게 격추돼 파열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사이공의 운명은 이미 시한폭탄의 상자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실시
시각각으로 쥐어들어오는 공산군의 포위망을 벗어나고자 100만 명의 시민들이 뛰쳐나와 팔을 불렀다. 당시 월남에 남아있던 미국인은 900여 명. 포드 미국 대통령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인의 철수와 대사관 폐쇄를 명령했다. 대사관 상공에는 철수용 대형 헬리콥터 81대가 동원됐으며 옥상엔 미 해병이 투입됐다. 사이공의 최후가 임박해온 것을 깨달은 수만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웬 밤의 아버지도 14살의 어린 팜을 데리고 가 매달렸다. 내 어린 자식만이라도 제발 데려가 주시오. 미국 대사관 정문에 살려달라는 단말마의 절규가 터졌다. 웬 밤의 아버지는 떠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웬 밤의 조국은 이미 변해버린 땅. 패전은 공포를 부르고 공포는 광란을 몰고 왔다. 거리는 수만 명의 피난 행렬이다. 약탈의 머리가 돌아버린 청소년들, 사복으로 갈아입은 군인 경찰관까지 가세해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철수 명령 13시간 만에 그레이엄 마틴 미국 대사를 포함해 100여 명의 잔려를 세운 헬기가 마지막 사이공을 떠났다. 애끓는 시민들의 비명을 뒤로하고 분노와 비정이 붙받치는 사이공 시내를 두고 보며 미국은 30년 전쟁에서 그렇게 물러나 앉고 말았다. 붉게 바뀌어진 세상. 붉은 길을 앞세우고 들어온 공산골매는 군인 관리를 선두로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예상했던 일. 웬 밤의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고 어린 탐은 혼자가 되었다. 탐의 운명은 그때 이미 지워졌다. 부모님은 그때 그들의 학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피가 쏟아지는 야암을 틈타 배를 타고 무작정 탈출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이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밤마다 꿈을 꿉니다. 가족들의 꿈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우러러 숨을 쉴 수가 있는 하늘만 있다면 어디로든지 가겠다. 누워서 잘 수 있는 한 평의 땅만 있다면 지구 어디로든지 가겠다. 공산 치하가 돼버린 베트남이 그들에게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을 탈출한 일단의 보트 피플들은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한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거친 풍랑 속에서 용케 구조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남부 텍사스와 멀리 멕시코 사이를 관류하는 걸프만입니다. 그들은 이 낯선 미국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새우나 게, 생선을 잡으면서 생계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직 장관, 그리고 전직 장군, 그리고 창창한 미래를 꿈꿨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이 골프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촌 시부르크를 중심으로 6만여 명의 월남 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속에 대학생에서 어부로 변신한 부엔팜도 있었습니다. 부엔팜은 연희 월남 난민처럼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부업을 갖고자 틈틈이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한 달 벌이는 겨우 600달러, 세금, 보험료, 집세, 거기다 저축까지 조금 하고 나면 한 달 용돈은 100달러 미만으로
미국 생활로는 극빈자 수준이기 때문에 그는 물에 젖은 담배 한 가치가 아깝습니다. 늘 고여있는 외로움 적막함 때문인지 부엔팜은 미국에서 태어난 월남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사이공 국민학교 다니던 옛 생각에 가슴이 아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리고 여린 소년을 안고 청량음료를 사주며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함께 노는 일도 부엔팜에겐 즐거운 한나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부엔팜의 집, 바다를 면한 그의 집은 흉가를 겨우 면한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화재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철거하라는 통지를 가끔 내보낸다면서 부엔팜은 멋쩍어 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는 집만큼이나 허술한 점심으로 허기를 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지어놓은 맨밥에 간장을 뿌려서 요리를 하는 그의 점심 식사. 이 젊은이의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차마 묻기 어려운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방 벽에 붙은 달력. 아직 4월인데도 달력은 성큼 뜯어져서 8월의 바다가 정지된 채 부엔팜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 조국을 탈출한 그에게 바다는 운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Ngày tháng tươi bên đời xuân mới, lòng đắm say bao nguồn vui sớm. Xuân về bâng ngàn hoa tươi sáng, ta muốn hai muôn ngàn đóa hồng. Ngày tháng tươi bên đời xuân mới, lòng đắm say bao nguồn vui sớm. Xuân về bâng ngàn hoa tươi sáng, ta muốn luôn luôn cười cùng hoa. Xuân thắm tươi em tung bay cao tít trời, vui sướng đi càng tiếng ca mừng theo. Đừng để lòng thầm thương tình mê đắm, ta sẽ vui đời xuân thắm tươi. Đang làm biển và con đang đi với anh hai, con và anh bảy. 하늘에 계시는 Mày 부모님께 ba má mày ăn cho con biết. 동료 친구들은 모두 뱃일을 하러 나가고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를 악물고 일을 합니다. 밤에 용접을 할 때면 모든 것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잊어버리기 위해서 조국 고향 부모 친구를 잊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엔팜은 비 내리는 심야의 부둣가에서 용접을 하고 해머를 두드려댔습니다. 영원히 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 부엔팜은 피를 토하듯 그렇게 해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트피플.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버린 저 극한의 수평에서는 그들은 오직 살고자 오늘도 죽음의 바다에 배를 띄웠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와 함께 표류한다. 1975년 4월 6일 누구인지도 모르게 어느 바닷속인지도 모르게 침몰하거나 굶어 죽은 월남인들의 수는 100만을 넘었다. 공산 월남을 탈출해서 기관조차 고장난 후 신락 같은 목숨을 싣고 가는 보트피플은 요즘도 매달 5천여 명에 이른다. 아이를 두둥켜 안고
또는 늙은 부모와 부부리 앉아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목적지 없는 여로. 그렇게 표류하면서 그들은 남아있는 자의 구슬픈 보복 아래 바다 밑으로 죽어간다. 세상 천지 핏줄과 이어져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낯선 이국의 바닷가에다 목숨을 붙이고자 했으나 그것도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토박이 백인들은 월남인들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이들에게 가증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의 포트아스. 이곳에 상륙한 월남인들은 쓰지 못할 고물상을 사다가 수리한 뒤에 그 배를 타고 나가 새우를 잡고 백인들보다 싼 값에 팔자 급기야는 백인 제주인 KKK 비밀 결사단이 나서서 월남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무릅쓴 보트피스에 유랑으로 겨우 도착해 마련한 보금자리가 또 깨져버리는가 싶었다. I come from Vietnam. 저는 월남 정보처의 대령이었습니다. 75년 공산화되자 다른 난민들 속에 끼어 도망을 온 셈이죠. 여기선 처음 세차장 정비공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지껏 저희 아버님은 월남에 남아 있습니다. 79년도에 저는 고장난 배를 수리해서 새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월남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 생활이 다소 나아지자 질투한 미국인들이 KKK단에 일러바쳤고 이들은 우리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새우를 찾고 있으나 백인들에게 늘 죄진 듯이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아온 월남인 불악에는 아버지의 조국이 어디였는지조차 모르는 제2세들이 방파제를 따라 혹은 매 던져진 어망 사이에서 이제의 음료를 마시며 놀고 있었다. 이들도 아마 미국 포트아스의 어부가 될지 모른다. 지도에서 사라진 월남. 그래서 아이는 존경한 미국인이 되어 고단한 새우잡이를 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갈 것이다. 처절한 전쟁 무대의 100년. 인도진화에서 소용돌이 쳤던 역사는 이렇게 아이들의 운명을 예정하고 있었다. 우기에 내리는 장마처럼 힘겹게 끌어온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베트남의 운명은 밀림 속처럼 어둡기만 했습니다. 특공은 깊숙한 숲속에 몸을 숨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낮에는 아군이, 밤에는 베트콩이, 월남 사람들은 낮과 밤의 두 세계에서 변신을 거듭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베트콩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월맹군의 포성 또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1968년 부정을 맞은 월남군과 미군은 모처럼 만에 편안한 휴식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베트남의 전통에 따라 아오자이와 칸을 차려입고 가족끼리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밀림의 하늘을 덮었습니다. 바로 이때 월남전 사상 최대의 월맹군 구정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구정공세로 월남은 순식간에 폭음과 비명 그리고 섬광과 요란한 캐터필러 소리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간인 수천 명과 미군 천여 명이 바로 이 구정공세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아들들이 낯선 이역 땅에서 무모하게 재물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반전 여론이 연일 시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그리고 펜타곤 앞에서 전쟁의 비극을 안방에서 생생하게 지켜온 미국 시민들은 평화의 꽃을 손에 들고
아들과 형제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월맹군의 구정공세는 마침내 백악관의 존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With our hopes and the world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와 균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 1분 1초라도 개인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의 막중한 직책 외에 어떠한 다른 의무에도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Accordingly, 이제 나 존슨은 I shall 당의 제2기 대통령 지명을 원치 않으니 지명을 the 수락하지 nomination of my 않겠습니다. party for another term as your president. 구정공세 이후에도 월맹군과 대통령의 공세는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68년 봄, 월맹군은 또 다른 공격 목표를 정하고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미 해병대가 주둔해 있는 캐사는 베트남 전쟁에 군사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열쇠를 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마침내 벌어진 캐산 대회전에서 쌍방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지만 미군은 이곳에서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1969년 1월 국내의 반전 여론과 존슨 대통령의 사익을 얻고 취임한 닉슨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닉슨은 점점 수세에 몰려가는 베트남 전쟁에서 다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미군이 월남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정글 속 깊숙이 숨어있는 베통의 은거지에 대규모 공세를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캄보디아와 월남 국경 지역에 있는 적의 은신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공을 토벌하기 위해 캄보디아에까지 대규모 공세를 단행한 닉슨은 국내의 반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키신저를 파리로 보냈습니다. 휴전, 월남인들은 더 이상 피냄새를 맡지 않아도 좋았고 미국인들은 끝없는 살육전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파리의 평화회담에서 극적인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월남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는 소나기 후에 신선한 햇살처럼 베트남인들의 그늘진 얼굴에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월남은 전쟁이 아닌 혼란으로 또다시 먹구름 속에서 빛을 잃어갔습니다. 사이곤의 시가에는 부패를 규탄하는 지식인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또 집권 세력의 폭력을 비판하는 소리가 전쟁의 포성처럼 사이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사이곤은 외부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혼란으로 점차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혼란과 무질서는 또 다른 피와 그리고 불을 불렀습니다. 1972년 월맹군은 혼란을 틈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부활절 기간에 월남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태를 오판한 미 의회는 미 공군의 비폭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으며 월남 정부군은 미군의 철수로 사기를 이뤄갔습니다. 월남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또다시 미군이 이곳에 상륙해서 절망의 늪속으로부터 월남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월남은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감행한다면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단호한 응징을 보여주겠다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약속에만 의지했습니다. B-52가 날아올 것 같으면은 그 사이공 메콘데일 대응을 평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북에 대군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런 기회에 그 야당 측에서는 좀 정보를 잡아갔다 해서 그 짜노탄 신부님 같은 분들은 저 미국에 있는 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주교의 그 컴플턴 주교께 그 서한을 보내가지고선 36명의 신부님들이 성직자들이 그 사인을 해서 미 의회와 미국 행정부의 TU에 대한 그 원조를 중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월남에 대한 원조 중지와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TU를 하야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월남에 대한 원조를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도의 지도자 띠뜨리광 스님은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학생 수가 탄신부님하고 같이 제휴한다면은 사이공에서 약 3,000명의 운동권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사이공 대학의 총 학생 수 3만 1,000명의 약 10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노조원이 월남 전국에 한 2만 500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약 2만 명이 또 그 운동권 학생들과 같이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원해서 티하야를 사임을 외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울군이 쳐나오는데 우리가 일시 단결해가지고 거기 대응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뒤에 있으니까 월남의 안보는 이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에 결국은 티오를 하야시키고 전가를 내갔다. 이런 어떤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당량이라든가 혹은 개인의 감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우선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대모하고 그다음에 또 월남에 워낙 부정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사회가 더 혼란해지니까 또 이런 기회에 많이 월남이 패망하더라도 좀 돈이 나가지고 해나가겠다 하면서 관리라든가 등등의 부정표는 더 성행하고. 미국은 이처럼 전의를 잃은 채 단결력을 보여주지 않고 자폭해가는 월남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할 것은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월남에서 전사자가 45,663명이 나서요. 그 다음에 실종자가 12,359명. 그리고 1,500억 달러의 막대한 정부에서 하면서 월남을 지원해 줬습니다. 뭐 이상 미국에서 어떻게 더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월남 측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켰다는 그분 의지가 있은 게 아니라 결국 남의 의존하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갖다가 남에 맡겼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큰 원인의 하나고 그런 어떤 전자에서 결국은 부정패와 그다음에 정권용 사업을 극단을 아주 큰 투자를 했습니다. 읍속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안개, 한치의 앞조차 내려볼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월남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해 갔습니다. 투홍투기 실험되고 인과 다낭이 멀맹물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1975년 풍전 동화의 운명 앞에 월남의 정치적 혼란은 극에 도달했습니다. 월남 대통령 티오는 국내를 휩쓸고 있던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폭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대통령궁에서 물러나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과 우방국들도 내란으로 붕괴해가는 월남의 마지막 구원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자유의 재단 앞에 쏟은 무수한 피를 포기하고 월남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의 긍지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지는 미국이 다 끝나버린 전쟁에 다시 개입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불개입은 월남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공화국 최후의 대통령 두옹 반민 장군은 마침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월남은 인류의 양심에 영원한 상흔을 남기고 역사 속에 이름 없는 별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남아있는 사람은 나라를 잃었고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바다를 헤엄했고 나라를 버린 자는 도망했다. 이 비극의 안도에는 자유를 내주고 궁핍을 불러들인 비극의 잔영만이 깊고 짙게 깔려있을 뿐이다. 인구 350만의 옛 사유, 이름마저도 호지명시로 바뀐 이 도시에는 영화 카사블랑카가 찍히던 그 당시의 추억은 그 어느 한 자락도 남아있질 않다. 고통과 밀피의 나라 베트남,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평화의 10년이 지났지만 국민소득 125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
그러나 120만 병력의 세계 네 번째 군 보유국으로 궁핍과 고립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다. 차라리 경제라는 말이 없다고 표현되는 거리에는 가난이 삐지어 몰려다니고 있고 강제 징집돼 캄보디아 지원군이나 중동 국경 경비대로 투입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해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은 것이 없는 핍박한 생활. 베트남 사람들은 많았다. 사회공에서는 금짜라는데 호진영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월남 해방 직전 자신들의 정부를 향해 민주를 외치고 해방을 부르짖던 많은 학생들과 종교인들은 막상 이른바 해방이 되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첫 번째 적으로 몰려 처형되거나 숙청당했다. 지화형무소의 사상범 대부분은 공직자였거나 반정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반정부 체제는 체제가 바뀐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상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형 이유였다. 월남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민족해방전선이나 베트콩들의 경우도 소외되었다. 하노이에서 내려온 월맹, 자본주의 현장과 자유의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들의 사회 조직에 융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남부 베트남의 조직을 모두 차지해버렸고 남부 공산주의자들을 한둘씩 숙청하거나 처형했다. 공산월명을 지지하던 월남 남로당원 9,500명 가운데 70%가 넘는 7만 명가량이 공산적화 4년 만에 그런 이유로 숙청되었다. 물론 그들의 새 조국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노 기자 월터 크롱카이 한때 월남 전쟁에 대한 회의에 잠겨 방송을 하던 시절을 소개하며 10년 만에 지워진 도시 사이공을 찾아가본 노 기자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던 옛 사이공은 이제 고립과 영락의 모습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10여년을 끌어온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군사적 패배를 기록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은 B-52 중폭격기와 레이저 유도 로켓탄과 같은 가공할 최신의 병기와 최정예 미군을 총동원하여 개개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에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미 대사관 건물 옥상에서 1975년 4월 마지막 미국 대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을 미 해병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미 해병들도 그들에게는 생소한 명령인 후퇴 지시를 받게 됐습니다. Who can forget the enormous sacrifices of blood, dedication, and treasure that we made in Vietnam? Thousands died, and many more were wounded, imprisoned, or lost. A vast human tragedy has befallen our friends in Vietnam and Cambodia. And so America left Vietnam in haste. 이렇게 해서 미국은 긴급히 굴욕적으로 월남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총 6만여 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월남전은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이곳 하노이에는 현재 그들이 월남전에서 노획한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무기와 함께 불란서, 중공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불란서의 월남 전투 체험에서 교훈을 찾지 않은 게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전 참모부가 수립한 전략은 게릴라전에는 그저 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는 화력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의지가 승리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월남전의 주요 전장은 양측의 포격으로 황폐화되었고 울창한 삼림은 공산 게릴라의 의심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대량의 고엽제로 인해 헐벗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월남에는 전쟁의 잔해가 전국 각지에 그대로 방치된 채 비바람을 맞고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월맹군을 북위 17도 이북에 묶어두기 위해 설치한 무수히 많은 폭탄과 지뢰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10년 뒤인 오늘도 이곳에는 아직 충성이 머지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공과 대결하고 있으며 한때 그들의 동맹국이었던 서부 캄보디아에서는 지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에는 지금도 수천의 월맹군이 주둔하여 월남 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인들은 월맹이 그들을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을 별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There to keep watch over a population that has yet to adequately express its appreciation for having been freed from American domination. Those many thousands of North 월남군과 Vietnamese 미국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의 월맹 전사자의 무덤에는 비석이 세워지고 월남 각지에 그들을 위한 군 묘지가 건설됐습니다. 반면에 월남군의 묘지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은 채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얀 대리석 십자가가 줄지어 서 있고 언제나 잘 손질되어 있던 사이공 북쪽의 한 월남군 묘지는 오늘도 황폐화되고 고의로 훼손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수천의 월남의 젊은이들은 기념비 하나 없이 국민들의 감사도 거부당한 채 쓸쓸히 잠들어 있습니다. 해군 조종사로 스카이호크를 타고 출격했다가 1967년 10월 하노이 상공에서 격추되어 포로 생활을 했던 잔 맥케이 씨는 이제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 된 48세의 중년이 되어 하노이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맥케이 의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린 하노이 시내 호숫가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념비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일행을 발견한 호숫가의 하노이 시민들은 당시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맥케이 의원과 700여 명의 미군 포로들에게 있어서 월남전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For John McCain and the more than 700 other American prisoners of war, Vietnam was a different kind of battlefield, one in which they were treated as war criminals, but from which they would return as heroes. 이곳에 수용되어 있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동료 포로들이 귀국도 못한 채 포로 생활 도중에 죽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 미군 포로들은 월맹군에게 반항하거나 지시를 어길 때는 구타와 독방 감금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잔 맥케이는 바로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수많은 날들을 홀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혹독한 대우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바로 월맹 공습을 총지휘하고 있는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인 잔 S. 맥케이 제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아버지를 둔 덕택에 맥케이 의원은 보다 심한 구타와 보다 많은 독방 감금을 당하게 됐습니다. 조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바로 옆방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 크레이너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죽었죠. 나는 이곳에 혼자 감금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옆방에 갇힌 크레이너에게 벽을 두드리는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옆방에서 응답이 오기도 했죠. 이곳에서 맥케이 의원과 다른 포로들은 여러 해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월명 당국으로부터 전쟁 포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모든 기본적 인권을 거부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There would be long periods of isolation for McCain, as there were for most prisoners, and the code of conduct to which all were expected to adhere, that of giving rank, name, and serial number only, required much of men captured in an undeclared war, fought in an environment of legal and moral ambiguities, and in which they were treated as criminals rather than as captured soldiers. Unlike the United States, 월남전은 월맹 측에도 막대한 인명 손실을 끼쳤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월맹 측은 그들의 인명 손실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밝힐 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호지명의 보좌관이었고 현재는 월맹의 수장인 반반둥은 월맹 측의 인명 손실이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미 국방성 통계로는 100여만이 전사하고 300여만이 부상당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반동은 이러한 국방성 통계를 일축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는 별로 흥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지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적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 우리는 10명이 죽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먼저 손을 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월남전은 미국에 있어서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미국의 신병 훈련장에서는 교관들이 훈련병에게 월남전 얘기를 들려주며 신병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월남전과 베이루트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미군은 그들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Let every nation know, whether it wishes us well or ill, that we shall pay any price, bear any burden, meet any hardship, support any friend, oppose any foe, to assure the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미국의 국방에 대한 공약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Our policy is simple. We are not going to betray our friends, reward the enemies of freedom, or permit fear and retreat to become American policies, especially in this hemisphere. Fortunately, there are no wars 현재로는 미국이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to commit troops. 그러나 미국의 주의를 끌고 있는 수많은 분쟁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남전과 같은 악몽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는 이러한 낙관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월남전은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월남전은 그 기간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오랜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남전은 쓰러진 버스, 수첩의 메모 같은 월남전 전사자 기념비 앞에서 한 노병이
존, 브롬니, 리처드. 그대들은 죽었어도 훌륭한 군인이었어. 이제서야 그들을 향해 굿솔저라고 부르는 미국인들. 그 많은 동상과 조각이 갖가지 표정으로 워싱턴 DC에 서 있지만 유독 월남전 참전자의 동상은 표정이 없다. 아니, 오히려 고통의 표정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죽음은 덧없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왔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고통의 병사들을 밀림에 묻어놓고 허둥거리며 빠져나온 미국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신화를 벌인 약한 거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분없는 전쟁에서 덧없이 죽어갔다는 그들을 미국인들은 오늘에서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약한 미국을 일깨워준 죽음. 안방에서 태연하게 볼 수 있었던 전쟁. 합중국 군인이 정글 속에서 죽어가는 대로 하노이를 찾아가 합중국의 전쟁을 매도했던 미국인들이 있었던 전쟁. 미국인들은 이제서야 그들이 나약했었으며 지금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들의 죽음으로부터 교훈으로 되찾고 있다. Well, I think that the basic lesson that one must gain is that 해외 정책의 수행은 국민의 지지 기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슨과 닉슨 행정부 말기에 국민의 지지 없이 베트남을 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Without public support, just was unworkable. The second 둘째 교훈은 논란은 있겠지만 국민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참아주리라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In the gray areas of the world is not long enduring. 만약 미국이 분쟁에 관여하고자 한다면 적을 즉시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베트콩과의 소모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정과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미국은 소모전에 약합니다. 그러나 속전속결에는 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이 교훈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월남전 직후 미국 의회는 어떤 해외 전쟁에도 미국의 젊은이를 보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전쟁, 국민의 지지가 있는 전쟁에는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70년 후에 월남전을 일컬어 잘못된 전쟁,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 명분 없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여론은 점차 미국은 월남패전에서 승리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에서나 변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은 자명하다. Well, as you have known it already, Vietnam is now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현재 하노이 정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it is quite difficult for 현재와 같이 공산 정권이 전국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 베트남 국민들이 이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who love freedom. They never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베트남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the history of a country cannot be made. 그럼에도 자유를 뺏기고 공산치 압박에 있는 동포들이 서럽고 일국의 대사였던 저마저 이렇게 외지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Live in freedom. 우리는
한국인들이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And we Vietnamese, we envy the Koreans for 우리의 친구인 한국인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our friends the Koreans.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면에서 끈질긴 면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ou all know the communists that are very resourceful.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은 We have to be 모두 very, very 베트남 패전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the leadership in Korea as well as the 왜냐하면 people of Korea 베트남 전쟁은 have to take 한국인들에게 처절한 교훈이 되기 the 때문입니다. loss of South Vietnam for getting out of this loss of Vietnam, the lesson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Korean people. 자존, 자애, 자긍심이 없을 때 조국을 거들어주는 외국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10년의 떠돌이 생활에 가서 숨을 돌릴 수 있을지라도 남의 하늘에 빌부터 타는 세계 도처의 난민들은 패망의 날이 다가올수록 선연한 추억과 떨치고 싶은 회한이 엇갈리며 몸부림친다. 혹은 난파선에 부서진 나무 조각에 매달려서, 혹은 사이공을 탈출하는 마지막 헬리콥터의 다리에 매달려서 월남을 떠나온 난민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파리 시위의 남쪽 반려에 위치한 월남인 사원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라 이름 월남인 10년 세월이 떼어놓은 그 망향의 얼굴들을 만납니다. 조국을 잃고 나서 허망해진 가슴을 채워줄 정신적인 지주를 여기 모이는 월남인들은 종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사가 가늠한 전쟁 이산 가족들, 신과 같은 비중으로 다가오는 그들의 실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원에서 만난 뉴엔스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가 전 자유세계의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는 월남인 난민 집단 거주 지역은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그런 집단 지역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13구 슈아지가와 이브리가 일대의 수많은 아시엘렘 저소득 생활자를 위한 이 집단 아파트는 지금 화교들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들을 소유로 변해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가게들, 그 안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 월남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쟁에 전문 교육이 없었던 월남인, 그들은 지금 파리에서 주로 식당 종업원과 청소부, 가게 점원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 때문에 많은 월남 난민들은 아직도 프랑스 정부의 사회안전보장제도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 판관실의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새 터전을 잡은 월남 난민은 무려 9만 7천 명이나 된다지만은 프랑스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확보한 월남인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 흔치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뉴엔 총 카씨. 공산치하 사이공에서 대학 교수를 했던 뉴엔 씨는 프랑스에 와서도 다시 대학 강단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리 교회에 아담한 집도 마련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얻을 수 있는 이 물질적 풍요가 잃어버린 나라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거미가 진 초저녁, 파리 샤랑동가 1층 비좁은 살롱. 밤중에 찾은 낯선 취재팀과 팜플렛 전단을 제작하던 난민 청년들 사이엔 신원 확인으로 약간의 실례가 있었습니다. 패망 10년이 되는 4월 30일 파리 시내에서 벌일 시위에 사용할 공산주의 비탄 전단이 프랑스 분쇄지에서 프린트돼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는 신학도였고 타는 연구소에서, 그리고 칵은 회계소에서 각각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모두 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재단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두 투자해서 월남인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한동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고 있었고, 월남어 어학교습서와
월남어 시집도 내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국을 잃은 월남인,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이들 젊은 월남 난민들의 희생적인 활동으로만 충분한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듣던 월남. 사랑은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월남이여 세계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베트남의 노래로 취재팀에게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Tình yêu đây là khí giới, tình yêu đem về muôn nơi. Việt Nam đây tiếng nói đi xây tình người. 홍콩의 월남 난민 수용소는 감옥이요. 난민들은 죄수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이곳 홍콩의 언론들이 혹평을 할 정도로 이곳 가이탁 난민 수용소는 비참합니다. 대부분 3년 이상 수용소 생활을 해온 이곳 월남 난민들의 얼굴에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기나긴 수용소 생활에 찌들린 데다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른바 갈 곳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조차도 불사하며 보트 피플이 됐던 이들 난민들에게 현재 주어진 자유라고는 오직 철망 울타리한 단칸 움막 속에서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밖에는 없습니다. 1975년 월남 폐망 이후 이곳 홍콩에 몰려온 월남 난민 수는 무려 10만 9,400명, 79년 이후 이곳에 태어난 어린이만도 4,6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등 제3국으로의 정착사업이 추진돼서 현재 홍콩에 남아있는 난민 수는 11,5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5,680명은 현재 이곳 가이탁 수용소와 같은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두 개의 캠프에 수용되어 있지만 82년 이후 홍콩에 도착한 나머지 5,900여 명은 차이완, 치마완, 헤일린 차오 등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캠프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의회 의원인 엘시 엘리오트 여사는 1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마약 중독자가 됐다고 지적하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1130명의 난민을 기소해서 젊은 부녀자에 대한 강간과 성폭력 사고 그리고 집단 패싸움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캠프 내의 문제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캠프 안에서의 문제들은 대부분 홍콩 정청과 유엔 난민구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제3국으로의 정착 사업이 거의 중단 사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카나다, 호주 등 3개국만이 홍콩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매달 100명씩, 카나다와 호주가 50명씩 각각 받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난민들은 5년 내지 10년을 더 격리된 수용소 생활을 계속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더구나 미국, 호주, 카나다로의 재정착 가능성이 희박한 현 시점에서 난민들을 계속 격리 수용해야 하는 문제와 난민들을 무작정 5년이고 10년이고 더 수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3국으로의 정착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각 나라의 쿼터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을 월남에 되돌려보내는 방법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홍콩에 흡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곳 사회사업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홍콩 시의회 의원인 파오핑 윙 씨는 난민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교육시켜서 홍콩 사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인 리칩 우엣 씨도 홍콩에 5,000명이나 10,000명의 난민을 취업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최종적인 해결책은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월남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과연 보트피플들은 영원한 방랑자인가? 왜 그들은 조국을 떠나야만 했는가? 철저한 건너의 월남 난민들은 오늘도 출구 없는 미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국 안에서는 월남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른바 리틀 사이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약 남쪽으로 45km쯤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약 8만 5천 명 정도의 월남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캘리포니아 서쪽에 큰 불악을 이룬 이유는 바로 조국과 흡사했기 때문이라고 월남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따뜻한 날씨, 메콩강을 떠올리는 새파란 바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처럼 생긴 팜나무, 이런 것들이 고향처럼 아름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월남인들은 과거 비교적 부유했던 계층들로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밀려드는 갈 수 없는 조국의 향수로 월남민들은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들은 매일 노인정에 나가 그들의 60년 세월,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맥관 할아버지. 올해 72살의 맥관 노인이 흘러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된 것이 그에겐 시아스터의 한순간 낮잠같이도 생각이 된다. 사이공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태국의 난민촌으로 유랑 7년은 그를 더욱 늙게 했다. 양재기에 담긴 안남미, 채소를 삶은 한 그릇의 국. 맥관 할아버지의 동포들은 이것도 불타의 은공이라 감사했다.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젊은이를 볼 때 맥관 할아버지는 국경에서 학살당한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랐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한 동이에 물을 받쳐오는 5살, 6살의 꼬아를 볼 때 그는 비난 행렬에 떨쳐버린 손주 생각에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맥관 할아버지는 도사렸다. 그에겐 핏덩이 첫 손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인도진화의 폭풍 속을 떠다니던 풍매화가 미국이라는 대지에 우연히 떨어졌다고 맥관 할아버지는 여기고 있다. 70살의 나이로 구직 광고를 찾아 헤매서 얻은 직장이 한 슈퍼마켓의 수위. 그는 허리에 감아온 금붙이를 합쳐 산타하나의 조그만 집을 마련했다. 2살 박인 손자 구엔에게 물려줄 가구는 그의 학살된 아버지 사진이 빛바랜 채 웃고 있는 한 권의 앨범. 남은 여생 짙은 남색 맥콩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맥콘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수천 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베트남을 떠난 건 기구한 운명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의 자식을 잃고 탈출할 때 손자를 잃고 이젠 둘째 손자 잘 자라도 뒷바라지나 해주는 게 남은 여생의 일이겠죠. 허나 남의 나라에 와서 잘 자랄 수 있는지 걱정이고. 해질녘 회한 가득한 향수를 떨치지 못하는 이곳의 월남 사람들은 마을 공예당에 약속 없이도 하나 둘 모여든다. 모두들 맥반 할아버지처럼 명절 때 쓰던 띠를 두르고 또는 타향에서 바느질해 만든 아오자이를 입고 꼭 고향의 잔칫날 같은 환각에 빠져든다. 사이공, 하노이, 다나오. 언변 좋은 아저씨가 슬라이드를 돌리며 10년 전에 잊었던 얘기들을 꺼내자 모두의 가슴에는 애잔한 바람이 불고 컴컴한 장례는 이내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로 출렁인다. 캘리포니아의 새벽을 맞아도 좁은 공예당에 월남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들어도 풀리지 않고 불러도 트이지 않는 가슴 북받치는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가꾸고 붙이며 대를 물려 이어받고 이어주는 땅. 그 유한한 땅 조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터전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월남은 역사의 응달로 사라졌으나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더부살이로 살아가는 숱한 월남인들의 슬픈 증언은 나라 있고 민족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산지석에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 월남 패망 당시 전함의 지휘관이었던 후엔반 티에 그는 전함을 끌고 바다로 탈출했으며 마지막 올려다봤던 그들의 국기가 전율을 불러왔다고 소개한다. 가족을 남겨두고 자유를 찾아 혼자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실이 무척 슬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함으로 옮겨 탈 때 우리는 우리의 국기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같이 탈출했던 동지들은 서로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TNC는 왜 월남이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야 했는가를 설명했다. 월남 정부는 당시에 너무 허약했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철수를 한 뒤에도 미국이 월남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월남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월남은 미국을 탓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월남 전쟁은 결국 월남인들의 문제였으므로. 하노이 정부의 기민 정책으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버려지는 난민들은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자유세를 내고 쪽배에 실려 생명의 반을 바다에 건다. 오직 자유를 위한 난민들의 순교 행렬은 마침내 미국의 여론에 새로운 불을 당겼다. 당시 파리 평화회담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의 베트남 포기 비난은 신랄했다. There were mistakes in the Kennedy administration, there were mistakes in the Johnson administration. 당시 미국은 닉슨 행정부를 비롯해서 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행정부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케네디와 존슨 그리고 닉슨 행정부 모두가 많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생각한데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베트남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미국 사회의 분열과 국내 여론이 몰고 갔던 무분별함이었습니다. 물론 의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케네디나 존슨 대통령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임무를 떠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사태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려 했고 논쟁에 휘말리게 했으니 의회를 좋은 협조자로 생각하지 않은 우를 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는 미 정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등 무분별한 짓을 벌임으로써 월남 전쟁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인과 월남 난민 다 같이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야 했던 10년. 월남과 미국이 겪은 엄청난 시련은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왔답니다. I think Vietnam was an unusual incident in American history. 베트남은 미국에 있어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베트남의 여파는 이제 대체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실패했고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거울 삼아 육해 공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월남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후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강력한 국방력만이 이 같은 도전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레나다에서의 군사작전은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그 밖의 공산권 국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투자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소련 측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미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카터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 의문시됐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새로운 반응을 보이고 힘을 행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한국을 넘보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에도 분명하리라고 4,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힘의 사용을 그다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러한 전차를 되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1963년 오딘 디엔 대통령의 시니까 1975년에 해방. 그 뒤 5년 동안 공산 베트남에 영유돼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나라의 몰락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국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이 그 자생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는 그 국가는 결국은 그 남의 힘에 의지하다 마음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돕겠다는 그 국민이 그 자기 나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의 원조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애국의 원조는 어디까지나 애국의 원조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하겠다는 이런 의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월남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은 부정부패와 근본 원인은 부정부패가 때문에 반공 세력의 분열입니다. 그렇게 많은 반공 세력이 분열을 해서요. 그래서 극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우린 저기서 정말 극한 투쟁이라든가 뭐 사실 상대가 잘못하면 그 남녀로서 말이죠. 대화로 해결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극한 투쟁에서 뭐 대모라든가 말이죠. 뭐라든가 이런 극한 투쟁이 된 것은 틀수 줄이고 그리고 대화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라는 거 이것은 정말 발붙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공 세력이 절대 분열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충고하면서 그 야, 국민, 정부 할 것 없이 국가이기 차원에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면 월남 패배의 그 수레바퀴를 밟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리스 교회 헌팅턴입니다. 인도 차이나 바닷물이 태평양을 잇대온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거리는 월남 패망의 주역으로 비난을 받아온 구엔 카오키 씨가 살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작다. 시와 함께 손목을 뒤로 묶인 대통령 포로를 카메라 기자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던 전 경찰장관 로안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10년의 세월은 그들을 후회하게도 했고 분해하게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로 얼룩진 선취험의 정리를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유도 갖기 시작했다. 한 국가의 패망에 속수무책이고 무책임했던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했으나 북한 공산 집단을 앞에 둔 우리의 경우를 비추어 여기 키시의 참 회록적 얘기를 들어본다. Yes, I think there are many similarities. 오늘날의 한국과 10여 년 전의 베트남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the same. The country was divided in two, and you 즉, have the communist 국토가 양분된 채 and 북으로 공산 정권 democratic society. 그리고 남으로는 민주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Well, yes, it's true. There are good, and there 물론 are 나를 포함한 월남의 지도자들은 considering that I'm 훌륭한 지도자는 못 됐습니다. so learning from 베트남의 교훈이라면 I think South Korea should stay 공산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국이 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revent the takeover by the communists. Like in Vietnam before, they are talking 저들은 about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의해 통일 또는 모종의 정치
정치적인 해결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resettlement. But I think 그러나 it's very difficult. 공산주의자들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objective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바로 is 민주주의의 전복입니다.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re more 북한 공산 집단이 베트콩보다 더 평화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than the Vietnamese communists. I don't think you can have 난 peaceful unification. 한국의 통일이 선거나 정치적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Agreement. So I think the only way to keep 그래서 나는 한국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to stop the aggression from the north. And for that, I think the lesson of the 베트남의 교훈은 한국인들에게 쓸모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I think 한국인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a strong and free 한국의 세계 최상의 경제 성장이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now is one of the best. 세기 지구의 한 작은 모퉁이에서 사라진 이 도시의 비극. 자생 능력이 없는 정부와 주인의식을 잃은 국민, 그칠 날 없던 학생과 종교인들의 집단 시위, 그리고 패망, 적파, 눈물과 죽음, 방랑과 망명. 사이고 충실한 공산주의자 후지명의 이름으로 바뀐 네 이름에는 그 탓이 있다. 오늘날 인류의 3분의 1을 묶어놓은 코뮤니즘의 사슬에 얽혀버린 베트남의 곁에는 인류가 이미 외면하기 시작한 공산주의가 안간힘을 쓰며 새로운 전략으로 또 다른 살궁을 함락시키려는 것이다. 또 다른 무능의 정부와 무력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혼란의 파국을 기도하는 것.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월남화를 노리는 국제적인 그 음모는 우리를 난민으로 만들려는 많은 손들을 갖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원통하다. 바다 하늘뿐. 나는 누구에게 이 혈서를 띄울 것인가? 나의 가족 11명은 모두 공산군의 학정에 쓰러졌다. 혈육은 나의 외아들뿐 11명의 월남동포와 한 목선에 몸을 실었다. 외아들은 무인도 도착 14일째 되던 날 고통 끝에 운명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며 목숨을 이어온 내 동료들도 모두 죽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지만 사람을 호랑이 굴에 밀어넣은 그 사람들이 더 가증스럽다. 또 분하다. 우방국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그 숱한 지도자들의 말을 믿어온 우리 월남동포가 너무 불쌍하다. 그들에게 속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13살 철부지였단다. 황량한 고도. 이제
두렵지 않은 죽음이 가까워온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내 살점을 판에 쓰는 이 피의 절규를 들어주소서. 하늘 아래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하여